네, 안녕하세요. 홍주식입니다. 주간 총정리 시간입니다. 11월 이제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 주간 총정리를 통해서 또 이 한 주를 되돌아보고 또 다음 주를 한번 또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형주 쪽으로 보시면은 참 지지리도 안 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21선 위로 일단 이번 주의 특징은 진짜 21선으로 언제 올라오나 하고 있는데 이제 기다렸는데 이 다 왔다고 했을 때 이제 화요일 날 21선 위로 딱 올라서는 이 캔들이 아주 이제 좋았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아침마다 시가가 다 플러스로 출발합니다. 봐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다음 날도 일단 시가는 0.28% 플러스 출발, 다음 날은 무려 1.14% 플러스 출발, 또 금요일 날도 무려 1.42% 플러스 출발, 계속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출발을 하는데, 플러스로 출발만 하면은 내려버리고, 플러스로 출발만 하면 내려버리고, 출발만 하면 내려버리고 이래요. 그죠? 누가 팔아요? 외국인이. 요 날은 지네가 사놓고. 그런데 팔긴 파는데, 그죠? 팔긴 파는데 판다 하더라도 올려놓고 때리고 올려놓고 때리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주가는 크게 떨어진 거는 없다 이겁니다. 올려놓고 때리지 않고 계속 때렸으면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매도를 하긴 해야 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주가를 그렇다고 7만원 밑으로 막 떨어뜨려서 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7만원을 딱 지지를 하면서 7만원 위에서만 계속 패대기를 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시가요, 여러분. 시가를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세력이 만듭니다. 삼성전자 세력은 누굽니까? 외국인이에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아니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워낙 시가총액이 이 독보적으로 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습니다. 400조. 다른 종목들은 시가총액 커봤자 뭐 50조, 뭐 60조 이렇잖아요. 이 SK 하이닉스나 뭐 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이 시가총액이 5등 안에 드는 종목들 다 50억 전후입니다. 그런데 이 독보적으로 크죠. 주가가 이렇게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400조가 넘어요. 대단한 이 삼성전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주가를 이렇게 막 움직이기는 힘들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막 200만 원씩 했어요. 그죠? 최고가 올라갔을 때 280만 원까지 갔다가 액면 분할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돈이 1,000만 원이 있어도 한 3주? 4주? 이 정도 샀어요. 1,000만 원 갖고. 그쵸? 250만 원이다 그러면은 4주 살 수밖에 없고요. 280만 원이다 그러면은 3주밖에 못 삽니다. 근데 지금은요, 7만 원이잖아요. 그냥 그때 한 주를 살 수 있었던 200만 원 갖고 한 주 살 수 있는데, 지금 200만 원 갖고선 10주가 뭡니까? 37에 21. 예. 한 30주는 사겠어요. 그죠? 네, 이른다니까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요인도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의 이 움직임이 이 삼성전자에, 물론 등락에는 개미들이 아무리 사고 팔아도 별 영향 없어요. 이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이제 끌어올릴 때 이때 한번 반짝했던 거예요. 요때 요거 개미들이 막판에 쫙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다가 외국인이 웬일이야? 그러면서 확 집어 던졌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쭉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각종 안 좋은 얘기란 다 집어 붙이면서 삼성전자를 끄집어 내립니다. 올릴 때요,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 그러고선 올렸어요. 빅사이클이 앞으로 온대.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다 뻥이야. 한마디로 외국인들의 뻥이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나쁘다 해요. 이제 좋다 그래 놓고선 나쁘다 해요. 그리고 막 나쁘니까 주가를 막 떨어뜨려. 나쁘다고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들이 알게 모르게 또 삽니다. 지금 파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막 파는 것 같아도 이 정도 파는 것 정도는 뭐 세 발의 피해요. 갖고 있는 물량에,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그러고 있어서 공포심을 가득 주고 각종 안 좋은 얘기가 나서 안 갈 것처럼, 그러니 방송에서도 나와서도 안 가니까 안 간다고 하고 있고, 안 좋고 답답하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되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올려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다른 종목들은 다 랠리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만 유독 랠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직후에 3월 달에 저점 찍고 나가지고 다른 종목들은 V자로 상승을 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안 올라.
몇 달 동안 안 올라. 올라도 쬐끔 올라. 이제 다른 종목 하도 많이 오르니까 조금 올라. 그래서 야, 왜 삼성전자만 이렇게 안 올라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연말에 한번 끌어올리라니까 쫙 끌어올리죠. 이때 여기 이 신호탄 이거 여기 상승을 쭉 누가 주도했어요? 외국인이 주도했어요. 해놓고 마지막에 쭉 올릴 때는 개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군. 내가 좀 팔아야겠네. 이러면서 딱 팔았단 말이에요. 슬슬 바닥을 잡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요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한번 탁탁 튕겨줍니다. 바로 이런 식이죠. 외국인들이 한번 싹 들어와 주면서 주요 자리를 상승시켜요. 그리고 일단 또 팝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중요했죠. 중요한 자리마다 5일선 돌파, 20일선 돌파. 그런 자리에서만 외국인이 들어와 줘요. 희한하죠? 희한하게 외국인들이 그걸 알아요. 외국인들이 안다기보다도 외국인이 주도를 하니까 이렇게 딱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는 또 한번 멋진 랠리가 나올 것이다. 연말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고 있고요. 왜 연말 랠리냐? 4분기에 이 반도체가 가장 안 좋다 그랬어요. D램 가격이.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좋아질 일밖에는 안 남았어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바닥 다지고선 올라가게 되는 그런 수순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답답한 것 같지만 뭐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는 두면은 올라갈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 본격적인 또 경영 일선에 복귀를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또 해인사를 다녀왔다고 또 뉴스에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해인사 가가지고 이제 경영에 들어갈 테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경영에 복귀를 하면서 자, 일단 대장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투자라든지 큰 일 처리가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나올 때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봐봐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60일선 위로 안착을 했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죠. SK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대비해서 고점까지 20%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요. 현대차도 바닥 대비해서 10월달 대비해서 15%가량 14.84% 정도 올랐어요. 다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 대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안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일단 카카오도 올랐죠. 카카오도 오른 종목에 포함됩니다. 카카오는 18%가 올랐고요. 현대차는 14%, SK 하이닉스는 20% 이런 식으로 다 멋진 반등이 나와줬는데 안 올라가는 종목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또 이제 LG전자 이런 종목들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올랐죠. 딱 그때 엔벨롭 바닥 찍고선 얘도 한 16% 정도 고점까지 이제 올라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폭락 이후에 이제 또 꾸준한 상승을 보여서 올랐던 종목들 중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 정도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겠죠. 쉬어가는 동안에 또 안 올라간 종목들,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이제 또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좀 안 올라간 종목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슬슬 이제 저점 잡고선 다른 종목들 올라갔으니까 같은 대형주끼리에서요, 이 업종 대표주들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또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올라간 종목들이 한 번씩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다음 주부터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당장 된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이제 11월 달에 첫째 주를 지나면서 저점을 확인하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또 상승 기미가 보이면서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또 준비하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종목들 움직임 보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또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돌아왔죠. 자, 이제 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서 당선인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의 본격적인 랠리가 이제 시작될 때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두 후보의 종목들 자세히 이제 한 번씩 볼 필요가 있게 됐는데 인맥 관련주들도 뭐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요. 근데 정책 관련주를 봐야 돼요. 이제는 이제 정책주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좀 바닥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정책주들을 지금 제가 한번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세종시 관련된 정책주가 있어요. 세종시. 이게 뭐냐면은 세종시 관련 종목은요.
누구 편이 없어. 요게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주들이요. 공급 개발에 관련된 정책주들도 보면은 같은 건설사인데, 그쵸? 건설사가 당연히 건설사가 부동산 공급에 이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설주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벽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벽산은 벽산 아파트 아시죠? 벽산 아파트 만드는 회사인데 이 벽산은 이재명 관련주예요. 그리고 또 윤석열 관련 중에 동양이라는 또 이 종목이 있어요. 동양은 뭐예요? 동양 아파트 이 또 건설사잖아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 주택 공급을 하는 건설사야. 근데 하나는 이재명 관련주, 하나는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져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엮였느냐? 세력들이 그렇게 엮어놨어요. 세력들이. 누가 엮어놨겠냐? 세력들이 엮어놨죠. 우리가 엮고 싶다 그래서 엮이나요? 세력들이 엮어놨어요. 그러면 이재명 관련된 얘기가 또 좋게 나오면은 벽산이 오르는 거고요. 같은 부동산 공급주인데도, 같은 부동산 공급 관련된 종목인데도, 공급 확대 종목인데도, 그러면 공급 확대가 되면 어쨌든 공급 아파트를 짓는데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뭐 얼마를 많이 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짓는 아파트 건설사가 벽산 아파트를 질 수도 있고 동양 아파트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양건설이 윤석열 관련주라 그래가지고선 여기다가 너는 윤석열 관련주니까 여기다가 아파트 짓지 마 그러겠어요?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공급이 확대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동양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건설사들 뭐 건설 기자재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그렇지 않다 이거. 주가는 딱 이분법을 해가지고선 시속 게임을 딱 하면서 윤석열께 올라가면 이재명께 떨어지고 이재명께 떨어지면 윤석열께 올라가고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세력이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이거는 그냥 공급 확대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사지 말고 시속 게임을 하면서 가니까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이렇게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다 이거. 공통적인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세종시. 이 세종시 관련된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재명 후보가 가가지고 세종시 정부 행사 함께 참석한다 이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도요. 집권하면은 세종시에다가 대통령 집무실 설치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종시가 그러니까 뜨죠. 관련 좋은 종목이. 그 관련 좋은 종목이 뭐가 있어요? 유라테크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파스트 유라테크도요. 얘네들이 이제 둘 다 돼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해도 세종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던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하던 어떤 후보가 얘기를 해도 세종시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유라테크하고 프롬파스트가 움직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롬파스트도 봐요. 이때 빡 한번 시세를 줬죠. 그리고 쭉 떨어졌다가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때 되니까 뿅 하고 한 번씩 올랐다. 그 다음에 유라테크도 봐요. 유라테크도 지난번에 한번 쫙 오르고 또 두 번 오르고 나가지고 횡보하다가 최근에 올랐다가 이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요 유라테크는 요렇게 한번 올랐을 때 세종시 때문에 오른 거 아니고 유라테크 자체가 자동차 부품주예요. 한때 또 이 전기차 관련된 이 자동차 관련주들 이 한번 시세가 나온 적 있잖아요. 그때 같이 덩달아서 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테마주로도 엮여 있고 또 세종시 테마로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유라테크는 또 바닥에서 이제 또 한번 꿈틀대기 시작을 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막 양봉으로 쳐오를 때 들어간다기보다도 조정 시에 이 또 한번 타이밍을 보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은 좀 세종시 관련된 얘기로서는 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본격적인 대선 시즌의 종목들 하나씩 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제 분석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주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선주 특별반 운영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지금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본격적인 종목들이 나올 적마다 또 대선주 특별반에서 본격적으로 또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선주 함께 하실 분들, 대선주 홍주식과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에 가입 문의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간 증시 일정, 또 내일이면 주간 증시 일정이 나오죠. 주간 증시 일정 표에 이제 또 대선 관련된 또 이 이슈들, 이 대형주 관련된 이슈들 다 하나씩 정성스럽게 또 정리를 해서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일정표 빨리 받으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에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